몸에 질병이 걸렸다거나 정신이 쇠약해졌다거나 기력이 약해졌다는 말들은 결국은 의지력의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체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행이나 수련의 문제를 만들어내고 활동성이나 움직이는 기동력의 문제를 만들어내기도 하죠. 체력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문제는 결국 미리미리 예방을 하지 못한 것이고, 인내심의 부족이라든가 작심삼일, 그리고 자신감의 부족, 그리고 이렇게 핑계의 문제일지 모르죠. 게으름과 건강에 대한 낙천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모여서 예방을 등한시하게 하는지 모르는 일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발전된 산업들이 많죠. 사람들이 체력 유지를 위해서 하는 운동이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 요가일 수도 있고 헬스클럽에서 이렇게 열심히 트레이닝을 할 수도 있고, 걷기나 달리기를 할 수도 있고, 자전거를 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이제 운동들을 하지만은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등산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등산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참 이상한 게 산에서도 막걸리가 막 팔려요. 인터넷이 발전이 되고요. 각종 이렇게 SNS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사람들은 또 동호회 활동이라든가 운동, 이런 취미 생활을 겸한 사교 활동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것과 관련된 의류 산업이라든가 각종 레저나 등산 장비 등의 발전, 그러니까 등산복의 패션화, 기능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아웃도어 시장이 급격한 발전을 이루고, 이것과 더불어서 관광산업도 발전을 하기 시작을 했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장에 나가거나 거리에 나가보면 직업적 목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외에, 그렇죠? 30% 정도는 등산복을 하고 다닐 정도로 등산복이 유행을 하기도 했었죠. 이렇게 이제 명리학을 가지고 우리가 체력과 질병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면, 한편으로는 이렇게 체력과 질병이 약한 부분을 활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또 체력이 약한 사람들이 돈을 어디에다가 많이 쓰나,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도 알게 되겠죠. 등산을 가는 이유는 건강을 위해서 가겠죠. 체력을 단련하기 위해서 가는데, 이렇게 등산 중에 막걸리를 사서 먹을 수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무이하지 않을까. 산에도 이렇게 술집이 있는 이렇게 우리나라 좋은 나라. 한쪽에서 보면은 돈을 낭비하는 것도 보이고, 또 한쪽에서 보면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보이는데, 이런 것들을 알고 명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체력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많이 하는 운동이 걷기죠. 보행을 하다가 또 힘이 나면은 또 달리다가, 또 빈박질도 하다가, 또 경보도 하다가, 이런 운동을 이제 우리가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운동을 해도 꼭
이렇게 복장을 갖추고 하죠.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평소 건강한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따뜻한 물을 복용을 해요. 특히 이제 습기를 보충하는 차원에서 온수를 많이 마셔야 된다. 우리가 달리기를 하면 땀이 나잖아요. 이건 이제 습기가 배출되는 거죠. 그러니까 뜨거운 물을 많이 먹어야 습기가 잘 나와요. 차가운 물을 먹으면은 습기가 잘 안 나와요. 명리학적으로 체력이 약한 사람은 습기가 없는 사람이죠. 습기가 없으면 체력이 약하다, 몸뚱이가 시원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다 기능성이 약화되어서 생기는 것들인데, 습기가 약하게 되면은 체력이 약해져요. 그리고 근육이 활성화가 되지 않죠. O형에서 상생이 원활하지 않는 사주는 근육이 발달되지 않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상생이 잘 되면은 체력이 튼튼한 거죠. 그러면 그 체력이라고 하는 것은 상생이 만드는 거예요. 상생이라고 하는 것은 수화가, 상생이 잘 돼야 되는데, 이렇게 수생목은 우리가 이렇게 체질을 끊임없이 지탱할 수 있게끔 보충을 해주는 건데, 일단 체력의 대표적인 상생이라고 하면은 목생화와 금생수가 잘 되면은 상생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명리학적으로 상생의 대표적인 게 목생화와 금생수죠. 춘하절은 목생화, 추동절은 금생수가 상생의 대표인데, 그 상생이 잘 되면은 근육이 튼튼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습기가 보충이 잘 되면은 몸의 기능이 저하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근육 기능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많이 걸어야 돼요. 그리고 습기가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먹어야죠. 따뜻한 온수도 많이 먹고, 땀은 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습기로 우리 몸에서 이렇게 배출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이렇게 건강이 약화된 사람들을 상대로 한 사업자들이 돈으로다가 몸에 지장을 하게끔 유도를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10분을 걸어도 복장을 갖추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체력 약화는 어디에서 오냐 하면은 잠에서 와요. 누구나 때가 되면은 잠을 잘 자야 되는데, 그렇죠? 잠자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루 종일 몸을 썼으면 그 쓴 몸을 이렇게 회복을 해야죠. 그렇죠? 회복 때문에 자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뭐예요? 다음날 또 이제 몸을 쓰기 위해서, 충전하기 위해서 자는 거죠. 그래서 초저녁 잠을 안 자면 회복이 안 된다 그러고요. 새벽 잠을 안 자면 충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잠자기가 잘 안 되는 사람을 사주로 찾아야죠. 이걸 가지고 악습이라고 해요. 회복이 안 되고, 그리고 충전이 안 되는 거죠. 회복이 안 되니까 병이 생기고, 충전이 안 되면 몸이 탈진이 되는 거예요. 이게 6개월 이상 지속이 되면은 거의 습관이 되어 가지고 고통을 잊어버려요. 우리 몸이 그 고통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똑바로 서게 되면 몸이 아프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렇게 구부정한 자세가 오히려 몸이 안 아프고 편하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그러드는 건 이렇게 다리부터 수그러드는 게 아니라 상체부터 수그러들어요. 이런 사람들은 사주가 이렇게 상생이 이렇게 정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가 되었다는 얘기는 금생수가 지나치거나 목생화가 지나쳐서 이렇게 남는 거죠. 이걸 밤에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정체가 되어서 금생수가 되었으면 수생목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빠져나가지 않고 금생수로만 계속 되어 있으면은 기운이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밤에 잠을 안 자서 이걸 다 쓰는 거죠. 목생화가 남아 돌아가면은 초저녁부터 잠을 안 자고 이게 새벽까지 가요. 불면증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초저녁부터 잠이 안 오니까 몸이 회복을 안 하는 거죠. 이게 습관이 되니까 어제 일 이야기하고 1년 전에 있었던 일 이야기하고 과거에 대한 어떤 미련, 과거에 대한 어떤 문제에 얽매여 가지고 이게 결국은 미래 불안증이 걸릴 우려가 있어요.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들, 과거의 징크스가 드러나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금생수가 정체가 되면은 꼭 자다가 중간에 깨가지고 밤새도록 또 이렇게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초저녁부터 시기적으로 자야 될 시간인데 잠을 못 자는 사람은 목생화가 정체가 된 사람들. 그리고 자다가 깨서, 그렇죠? 중간에 잠을 못 자는 사람들 금생수. 이게 습관이 되면은 보충이 안 돼요. 보충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죠? 이거는 미래불안증이죠. 미래불안증. 그러니까 과거불안증 목생화, 미래불안증은 금생수예요. 자다가 잠이 깨서 잠을 못 자는 사람 금생수. 이 사람들은 미래불안증이 있다. 잠을 자려고 그러면 온도하고 이 습도가 적당해야죠. 뽀송뽀송해야 돼요. 습도가 대개 보면 65에서 75% 정도 습도를 맞추고 이렇게 또 온도는 19도에서 약 한 20도 정도가 적당하죠. 약간 서늘해야 이불을 덮고 자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잠을 자는 노력을 이렇게 꾸준하게 계속 해야 돼요. 잠을 충분히 못 자면은 만사가 깨지게 돼 있죠. 그래서 체력이 튼튼한 것은 습기와 상생이 잘 되는 사람이 체력이 튼튼한 거예요. 잠자기는 상생이 너무 이렇게 정체가 되어서 과부하된 사람들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리고 습기가 너무 지나쳤거나 체력이 너무 이렇게 지나쳐서 과부하가 된 걸 말하죠. 반대로 이 습기가 부족한 사람들은 체력이 약해요. 그리고 상생이 부족한 사람들, 이 사람들도 체력이 약하죠. 상생이 또 지나치게 부족한 사람들은 또 잠을 안 자갖고 이 사람들도 잠을 안 자서 체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생이 너무 지나쳐도 안 되고 지나치게 부족해도 안 되고
그래서 꼭 잠을 자도록 해야 돼요. 이 잠을 앉아가지고 체력을 낭비한 사람이 이제 몸에 열이 나고 발열이 막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티셔츠를 이렇게 보면 라운드 티를 이렇게 입은 사람들은 평상시 열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옷깃이 이렇게 젖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못 입어요. 그리고 이제 근육을 이렇게 또 활성화를 시켜야 돼요. 근육을 활성화를 시켜야 되니까 상생이 잘 돼야죠. 상생이 잘 되어야 근육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습기가 부족한 사람은 따뜻한 물, 그렇죠? 따뜻한 물로다가 계속 보충을 해서 이렇게 자기 몸을 보충을 해줘야 되고, 만약에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한쪽 이렇게 손이나 이런 게 이제 말이 안 들으면은 습기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어떤 게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어쨌든 습기나 이 상생, 이 부분이 결국은 우리의 체력을 유지를 시켜주는 거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육신으로도 이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일정한 시간이 있어요. 그렇죠? 직장에 출근하는 시간, 직장에서 퇴근하는 시간, 직장과 집, 이 두 군데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이게 이제 따분하다고 해서 다른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있고요.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집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은 집에서 나오면 직장으로 바로 안 가고, 또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나오면 집으로 바로 안 가고, 그 중간에 스트레스를 해소하러 다른 곳을 들리거나 다른 짓을 해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해소를 하려고 하면 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낮에는 직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또 집에서 자야 되니까 집과 직장에서 오가는 요 시간이 스트레스 해소 시간이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와 어떤 그 해소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이렇게 직장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사람이 있고, 집에 가서 이렇게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잠에서 깨서 이렇게 일을 하는 시간에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시간이 없죠. 또 일하고 나서 쉬면서 체력을 또 회복해야 되는데, 스트레스를 이렇게 해소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잠을 푹 자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사람도 있지만, 체력을 탈진시켜버린 사람도 있어요. 체력을 탈진시키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식신이 이게 하는 짓거리예요. 식신이 왕하거나 저 식신이 약하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이렇게 식신이 왕한 사람은 퇴근을 하고 집으로 안 가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러 제3의 장소로 가게 되겠죠. 잡기에 빠진다라고 하는데, 대개 이거를 우리 명리학에서는 악습이라고 해요. 제일 많이 하는 게 이 체력을 단련하는 게 아니라 술을 먹으러 가요. 술을. 물론 노래방에도 가고 도우미도 필요하고 뭐 하겠죠. 그리고 또 술은 이렇게 또 먹으면 건하게 먹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또 술이란 건 먹으면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체력을 이렇게 회복해야 될 시간에 저 체력을 낭비하는 시간으로 바꾸는 거예요.